안녕하세요. 저는 43살에 남편과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결국에는 노점상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언젠가 분명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저희 집안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저 실패자로만 보고 있으니 때만 되면 만나게 되는 저희 집안과 마찰이 상당히 심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고 형부가 의사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이 사업 망하기 전에는 의사인 형부보다 더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고 지냈었는데 한번 미끄러진 사업은 회복되기가 힘들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모두 저희를 등 돌렸어요. 때만 되면 명품백도 선물해드리며 여행도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받을 때는 마냥 좋아하시더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을 때는 전부 연락두절에 등까지 돌리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던 가족들의 배신감에 더 이상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인연 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언니와 엄마가 찾아왔어요. 뭐야, 소문이 진짜네? 동네에서 풀빵 팔고 있다고 하길래 와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 이거에서 하루에 얼마나 벌어? 10만 원은 버니? 너희들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것까지 하고 말이야. 과거에 잘 나가더니만 지금은 풀빵이나 팔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동네에 얼굴 다 팔리게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내 남편이 의사인 거 알면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어. 그래도 와본 김에 풀빵 하나는 먹어보고 가야겠다. 너는 무슨 풀빵을 먹겠다고 탈라는 거야? 먹을 게 그렇게 없니? 길거리 음식 위생에도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창피스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다. 사위 하나 잘못 들여서 내 딸 고생이나 시키게 하고. 엄마, 그런 말씀 하시려면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하니까요. 이런 게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돈도 없어서 지금까지 허덕이며 달려오기만 하니? 아기 계획도 못하고 시간만 버려서 너 인생까지 망쳤잖니? 차라리 그냥 이혼해라. 그냥 돈 많은 적당한 남자 하나 골라서 새삼 찾으라고. 저희 남편 귀 막혀있는 거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점점 심해지는 엄마의 말에 남편은 점점 고개가 숙여졌고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엄마와 언니를 밀쳐버렸어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소리치며 정신 나간 여자처럼 화를 내니 당황하셨는지 속 터진다고 한 소리 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숨이 차올랐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어색한 웃음으로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괜찮다는 표정을 보여줬지만 분명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남편은 자신보다 남을 더 챙겨주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노숙인 할머니 때문에 그동안 힘들어도 버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괜히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좋은 일 하는 남편에게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에 저 할머니를 꼭 챙겨야 하는 거야? 내 기분이 어떤지는 알고 있는 거냐고. 엄마랑 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죽겠는데 당신은 저 할머니한테 매일 풀빵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잖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미안, 기분이 많이 안 좋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매일 하던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저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오실 때만큼이라도 챙겨드리면 얼마나 좋아. 풀빵 몇 개 드린다고 해서 우리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하자. 나 엄마랑 언니 얼굴 보면서 이 동네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 살고 있는 집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지내고 있는 거 잘 알면서 그래. 나중에 상황 좀 좋아지면 그때 움직이도록 할 테니까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내가 미안해. 서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괜히 저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저도 사람인지라 엄마랑 언니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거 알면서 저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남편 몰래 따로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옆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거였죠. 그래서 좋은 일 하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하게 된 거였고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노숙자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이봐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요. 내가 장담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사람들은 나중에 다 되돌려 받더라고. 그러니 지금 삶이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봐요. 분명 좋은 날이 꼭 올 거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풀빵 잘 먹고 가요. 내일도 이 시간대 들리도록 할게요. 매일 신세져서 미안하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엄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만 되면 얼마 되지도 않는 풀빵 먹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할머니가 있다고 했잖아. 봐봐요. 이 할머니 오늘도 왔네. 저기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남은 힘들게 재료 준비해서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일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만들어 놓은 풀빵 주워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먹었으면 돈이라도 지불하던지. 배 터지게 먹고 내일 또 오겠다고?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다음부터 절대 오지 마요. 아시겠어요? 내 동생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괴로울걸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다 털어드시군 베풀면 배로 돌아온다고? 도대체 얼마나 베풀어야 배로 돌아오는 건데요? 정말 적당히 하셔야지. 이 할머니가 양심도 없나? 예, 너도 이런 노인네 그만 잘해주라고. 결국 손해보는 건 넌데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유지하는 거야? 내일부터는 무조건 돈 지불하세요. 아시겠어요? 이 노인네야 매일 풀빵 훔쳐먹었다는 사람이 딱 봐도 개념 없게 생기긴 했네. 오늘 이 난리를 쳤는데 내일 오겠어? 지금 당장 그동안 내 사이한테 뺏어먹은 풀빵값 토해내세요. 나이도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남편 없어요? 남편이라도 당장 불러와요. 남편은 갑자기 들이닥친 엄마와 언니를 땀 흘리며 말렸고 할머니는 두 사람의 등장에 당황해서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엄마는 노숙자 할머니를 붙잡으며 가긴 어딜 가냐고 화를 내면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린 뒤 할머니를 돌려보냈고 모든 걸 보게 된 엄마가 남편을 향해 또다시 화를 내면서 가진 것도 없는 게 자기 마누라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노숙자 할머니 배만 채워주고 있다며 남편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심각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되려 장사를 망치고 있으니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 장사를 접고 집에 들어온 뒤 그동안 힘겹게 버티고 있던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살겠다고 맨날 발버둥 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괴로웠는지 거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고, 그렇게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버티기가 힘들 정도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노크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분명 보상이 뒤따를 거라 생각했었어.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니 나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네. 노점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 장모님이 말한 대로 나는 능력도 없고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고 이제 당신을 놔줄게.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당신 입에서 지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상황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한테 힘들다며 조금이라도 투정 부린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당신이랑 함께 살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소중하고 행복해. 그저 엄마랑 언니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 것 뿐이라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2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당신마저 나한테 이러면 나는 누구한테 기대라고. 그동안 서로가 힘든 걸 알고 있었기에 상처 주지 않으려 최대한 말을 아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받네요. 그렇게 저희는 노점상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일찍 마감을 하고 부동산이 닫히기 전에 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치챈 엄마가 개인적으로 저만 집으로 불렀고 이사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와 언니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인연 끊을 생각으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켜 남편과 결혼 이후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해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엄마도 나름대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사하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좋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집에 없길래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엄마와 대화를 하러 간 걸 알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마중 나오다가 저와 엇갈렸을 수도 있다 생각돼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전화를 걸었으면 분명 확인을 했을 텐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 점점 불안해지고 있을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전화가 수신되면서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아보니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응급실에 실려간 상태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며 불행하게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머릿속이 답답할 때 항상 함께 걸어 다녔던 길이었고 그곳에는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남편을 위급하게 만든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은 머리 쪽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팔과 다리는 골절로 인해 큰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수술 끝에 남편은 병실로 옮겨졌고 시부모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곤 허겁지겁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있던 시모는 하염없이 오열을 하며 뺑소니범을 잡았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담당 형사가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목격자가 나타났다며 경찰서로 급하게 부르길래 시부모님께 남편을 부탁하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목격자가 너무 궁금했고 도착하자마자 목격자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너무 놀라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풀빵을 얻어먹었던 노숙자 할머니였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떨고 있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이제서야 경찰에 신고하신 거예요? 그게 뺑소니범을 알아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필요했어. 일단 대충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풀빵 장사를 일찍 마감해서 자주 얼굴을 볼 수 없어 미안하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 계획이 있다고 잠시 대화를 한 뒤 나도 볼 일이 있어 헤어졌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 잠시 멈칫하더니 급하게 도망을 치더라고. 그 차의 번호를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되새겼고 핸드폰이 없어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아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한 뒤 내가 그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어. 할머니가 그 차량을 쫓아갔다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할머니가 쫓아간 건데요? 쫓아간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네도 아주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따라가 본 거야.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게 맞더라고. 자네 언니라는 분이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된 이후 다리에 힘이 풀려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밖이 소란스러워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경찰서 밖에는 검정 세단차가 수십 대나 몰려 들어왔고 그 차 안에서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면서 언니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의문의 남자들 사이에 언니가 잡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회피했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갔던 건 언니 때문이었고 강제로 이혼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따로 만나 얘기했었고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가 고조되면서 자리를 피해버린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른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할머니와 만나게 되면서 잠시 대화를 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분노를 참지 못했던 언니가 뺑소니를 저질렀는데 그 배후에는 언니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엄마도 함께 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었네요. 엄마가 언니를 시켜 이혼을 하게끔 설득시키라며 지시를 했었고 그 말을 따른 언니가 엄마를 대신해 저희 남편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자 분노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진술이 끝난 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이후 엄마한테 전화를 했었지만 받지 않았었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병원에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자수하려고 제 발로 경찰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왔었는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 엄마라는 사람이 한 발 늦었지만 이런 일까지 계획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무리 사람이 싫어도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심부름꾼을 시켜서 증거를 없애려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매일같이 나한테 풀빵을 줬었던 한없이 착한 자네 남편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지시를 내렸었다고.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쯤 자네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겠지. 자네 가족은 절대 용서를 해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만 해. 뺑소니도 모자라서 저렇게 착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해? 정말 저희 엄마가 그런 것까지 시켰었다고요? 지금 할머니가 하는 얘기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할머니는 노숙자잖아요. 내가 노숙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네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요즘 몸도 안 좋아서 오래 걷는 게 힘들어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게 하필 풀빵 노점상 옆이었고 지쳐있는 얼굴을 보고 있는 나를 보곤 노숙자로 생각하더니 풀빵을 건네줬잖아. 처음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건네준 풀빵에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었어. 그리고 자네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나도 힘이 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음 날도 찾아가 전날에 받은 것까지 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한테는 돈 받지 않을 테니 언제나 와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어. 나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힘든 하루를 회복하려고 거의 매일 찾아가게 되었던 거야.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신분이 밝혀지게 될지는 전혀 몰랐네.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 문제되는 일들은 내가 대신 처리해 줄 테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받기만 했으면 좋겠네.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자네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야지. 할머니는 노숙자가 아니었는데 남편이 그동안 혼자서 할머니를 노숙자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와 언니의 행동도 충격이었는데 할머니의 실체 또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기업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었네요. 어찌됐든 할머니의 도움으로 엄마와 언니의 추악한 범행이 밝혀지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셨고, 결국 엄마와 언니는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면회를 신청했고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희 삶도 조금은 좋아졌을지도 모른다고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싫었어요. 이 꼴이 뭐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냐고요. 모두에게 안 좋은 결말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겠니?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그놈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내 딸 고생만 시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다. 너만 보고 당연히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뭐하겠어? 얼마 가지 않아 또 망해서 노점상 할 게 뻔한데, 너는 어쩜 만나도 저런 남자랑 만나서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 그냥 네가 이혼을 했다면 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너희 언니한테 이혼 좀 하게 설득시키라고 얘기했겠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너도 이제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모든 걸 자기 기준대로 정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본인이 잘했다고 우기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저 또한 엄마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한 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말도 안 된다며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네요. 거기에 더해 모든 금전적인 부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하게 된 덕분에 조금의 장애는 남아 있었지만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면서 대표님은 자기 건물에 카페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평소에 즐겨 드셨던 풀빵을 디저트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오고 있어요. 사람의 인연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은인이네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숨구멍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행실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야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족은 언제나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엄마와 언니가 내 가족이라는 게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시부모님 얼굴 뵙는 것도 솔직히 많이 불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전만큼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는 힘들지만 노력한다면 언젠가 좋아지겠죠? 한평생 저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이 시기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먹구름이 걷히고 언젠가 해 뜰 날이 꼭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